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갑질과 채용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경주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살았던 옛집이 전태일 기념관으로 조성됩니다.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기념관 건립에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는 정부의 선별적인 재정 지원이 꼽힙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의 채용 비리와 직원 갑질 논란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12일 열린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기념관 측은 경북도 자체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 시작부터 직원 채용 비리와 갑질, 성희롱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은 사람 채용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직 감사 결과가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관장님, 지금 오신 지 5개월이 되고 언론에 네.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내가 받지 않았다고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겁니다. 규정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했나요? 혹시 그분이 관장님이나 아니면 도나 여러 부장님들이나 친인척이라도 됩니까? 아니면 무슨 압력이 있었습니까? 해당 의혹으로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8월부터 특별감사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기념관 측은 갑질 의혹과 간부 직원의 성희롱 의혹에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직원 간 불신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장이 매일 출근하지 않는 비상근 체계에서 직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의 직원은 17명입니다. 편한 마음들을 의회에 와서 얘기할 정도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경북 출자 출연 기간 중에 최근에 가장 핫한 게 바로 우리 독립운동기념관이 되어버렸어요. 17명밖에 되지 않는 이 조직에 부장이 3명이 돼서 각기 그 부장을 따르는 조직 구성원들끼리 또 알력이 생기고. 독립운동 기념 사업들이 안동에만 치중돼 있고 경영 실적 평가도 하위권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추가 의혹을 받고 있는 특정 업체의 독점 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나눠 수의 계약을 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경북도 감사 결과는 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이번 의혹과 관련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경주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와 증상이 비슷한 일반 호흡기 환자들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초기 폐렴으로 숨진 경산의 17살 소년. 코로나가 아닌데도 열이 난다는 이유로 제때 치료 한 번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지역 내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환절기를 맞이해서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이나 감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생김으로써 신속하게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경주 한빛아동병원은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해 진료와 치료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음압격리실과 검사실도 갖췄습니다. 이 호흡기 질환들이 많은 곳에 비호흡기 환자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동선을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환자들은 1층 진료실에서
성인과 소아 나누어서 진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비호흡기 환자는 아예 접촉 못하도록 2층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완전히 동선 분리돼서 이렇게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북 도내에 마련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6곳, 연말까지 26곳, 내년에는 52곳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13일은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째 되는 날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삶과 뜻을 기리기 위해 대구에 남아있는 전태일 열사의 옛집을 기념관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었지만 비용이 문제였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시민 3천여 명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기념관 건립에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집. 전태일 열사가 유년기를 보낸 곳이자 가장 행복했던 때를 보낸 곳이라고 일기에 쓰여 있는 장소입니다. 이 집을 전태일 기념관으로 만들어 보존하자며 지난해 뜻있는 시민들이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운동에 나섰습니다. 전태일 형이 살아낸 생애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아마도 나는 그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구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3천여 명의 응원과 동참이 이어졌습니다. 십시일반 작은 정성이 모여 주택 매입에 필요한 4억 3천만 원이 마련됐고 시민단체 전태일의 친구들은 성금을 바탕으로 최근 집을 완전히 사들였습니다. 올 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모금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었는데 저희들 잔대금 지급길이 다가오면서 어떤 성원의 붐이 일어나서 결국 50주기 기념일을 맞추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결실을 맺게 된 전태일 기념관. 시민단체는 앞으로 기부자 전문가들과 논의해 어떤 형태로 기념관을 지을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방대학의 현실을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0년도 부산대 모집 인원은 정시와 수시 모두 포함해서 4,509명이었습니다. 이 중 3,400여 명이 등록을 포기했는데 합격생 4명 중 3명꼴이었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된 모습입니다. 올해 26만 명이 지금 태어나는데 18년 후에 한 40%가 대학에 온다고 보면은 학교에 온다고 본다면은 그럼 대학 10개 중에 8개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건 강력한 어떤 특별법 제정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고3 학생과 재수생, 대학 진학률 등을 종합해 추산하면 올해 대입 가능 인구는 48만여 명, 그런데 전체 대학 입학 정원은 53만여 명입니다.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대학에 들어간다 해도 정원을 못 채우는 대입 역전 현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학력 인구의 감소는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 경쟁률 급감으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2021학년도 서울 지역 대학들의 수시 평균 경쟁률은 14.7대 1이었지만 지방권 대학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5.6대 1에 그쳤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수험생 1명이 6번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방권 대학의 상당수가 정원 미달을 기록한 겁니다. 수시 모집 경쟁률 6대 1 미만인 대학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5곳, 부산 10곳, 전남이 9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충남대에서는 수능 전 영역 1등급자가 입학할 경우 학사와 석박사 전 과정 등록금 면제는 물론이고 한 달에 120만 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지방대학들은 저마다 파격적인 장학 혜택과 선물 등의 유인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신입생이 지방대학에 입학해도 자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대학 자퇴생은 경북대가 2,300여 명,
부산대와 전북대가 각각 2,200여 명에 달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퇴생들의 대다수가 취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 대학에 편입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합격하고도 중도 탈락률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취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도 탈락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저출산 등으로 2037년이 되면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지방대가 209곳, 전체의 84%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방으로 흩자. 아니면은 서울에 학령 인구 대비 30% 정원을 묶자. 묶지 않으면 전부 서울에 대학보다 먼저 들어가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잖아요. 지방대학의 체질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투입 등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묘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는 정부의 선별적인 재정 지원이 꼽힙니다. 실제로 지방대학생 1명이 받는 국고 보조금은 수도권 대학의 절반에도 못 미쳤는데요. 재정 지원 방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세워진 충남도립대. 대통령 공약으로 설립된 만큼 개교 초기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충남도가 운영을 도맡은 뒤부턴 지원이 끊겼습니다. 지자체 예산만으론 기반시설 확충 등에 나서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 그나마 전국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로부터 목적성 사업비는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수도권 대학들과의 힘겨운 경쟁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방대학교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점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대학을 단순히 인재 육성의 기관으로 바라보는 소극적 관점을 벗어나 양극화 해소와 지역 발전의 핵심 주체로 바라보고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됩니다. 실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재정 지원 격차는 상당합니다. 2018년 사립대학생 1인당 국고 보조금입니다. 지방은 181만 원으로 수도권 386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1996년엔 수도권의 70%였는데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진 겁니다. 대학별 지원액을 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심각합니다. 상위 10곳이 절반 가까이를 가져갔는데 지방은 포항공대 한 곳이 유일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기업으로부터 연구 등을 의뢰받아 얻는 수익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학생 1인당 산학협력 수익은 38만 원으로 수도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평가를 통한 선별적, 차등적 지원이 대학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여 년 넘게 지금 선택과 집중에 따른 재정 지원 방식이 확대되면서 물정적 성과를 이루는 폐단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학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의 폭을 좀 확대하고 지금과 같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수목적 지원 사업을 좀 축소시키는 방향을 통해서 정부가 재정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등 새로운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식당과 카페 등 중점 관리시설 9종과 학원, 공연장 등 일반 관리시설 14종, 대중교통 등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는 의약 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와 천 또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써도 되지만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평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역 모범 도시 대구가 스포츠 전지훈련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달 30일까지 사격 국가대표팀 선수단 44명이 대구 국제사격장에서 전지훈련을 합니다. 또한 다음 달엔 자전거 국가대표팀 선수단이 대구 스포츠단 훈련센터를 방문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훈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